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대한민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치킨 한 마리 가격일 겁니다. 지금 평균 가격은 치킨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2만 원대인데 이것도 평균이지 점점 더 다양한 부위, 더 다양한 소스와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가면서 비싼 거는 3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치킨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각자 파는 방식과 파는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치킨 한 마리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정서를 반영하기도 했고요. 물가 수치를 반영하거나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치킨 한 마리 가격이기도 했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치킨 한 마리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점점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내릴 수는 없을까? 왜 치킨 업계에서는 치킨 브랜드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는가? 정말 물가 상승에 의한 이유에서만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더 추가적으로 치킨 종목이라는 업계가 참 어둡지만도 참 어둡지만은 않은 밝지만은 않은 그런 이중성을 지닌 참 종목인 자영업 종목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치킨 장사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저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유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선 치킨 소비량이 엄청나죠. 특히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부터 신규 브랜드까지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수만 28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수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브랜드도 있죠. 치킨 자영업 하면서 개인 브랜드까지 하면 이보다 더 될 테고 각 브랜드별 가맹점 수 거기다가 개인 브랜드의 개수까지 더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진짜 한 동네 건너서 치킨 가게가 없지 않을 정도로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이런 경쟁 속에서 뭐 운반비, 금리, 닭 가격, 인건비, 원자재 비용 등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비용들이 이제 상승하다 보면 결국 평균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이 되었다고 말들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서민 음식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한 마리에 2만 원,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사람들은 그래도 먹게 되는 게 참 중독성 있는 음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도 뭐 많이 시켜 먹으니까 서민 음식이라고 불러야 되긴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을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국과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에는 사실 요거는 24년 기준입니다.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0위가 남아공이고요. 요거는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60kg까지 먹네요. 1인당. 와, 엄청 먹는데 대한민국에는 여기 순위에도 없습니다. 네. 순위에도 없고 대한민국은 몇이다? 12위다. 연간 소비량이 닭 소비량이 12위다. 12위는 약 한 마리 1인당 1년간 12kg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마리수로 따지면 대충 26마리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총 1인당 말고 아예 전체 소비량을 놓고 보면 24년 기준으로 11억 마리 소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11억 마리를 소비를 하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2위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치킨 공화국이 아니었던 거죠. 진정한 치킨 공화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었던 거네요. 그만큼 정말 1인당 먹는 닭의 양이 엄청납니다. 50kg가 기본적으로 넣고 평균 40kg 이상이 7위까지 40kg 이상을 먹습니다. 12kg가 26마리라고 했으니까 대충 두 배만 곱해도 52마리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당 52만 원씩 먹으니까 요건 정말 엄청난 소비량을 자랑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공화국이 아니다.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소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선 주문해서 먹기까지 매우 편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놀러 오면 정말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요 배달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배달 앱 하나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옵니다.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밤 10시, 11시까지는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주문만 하면 그냥 뭐 가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문 앞까지, 코앞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놀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닭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뭐 똑같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닭고기 소비에 일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닭고기를 소비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 회식 문화죠. 축구, 야구 관람할 때 항상 빠지지가 않아요. 농구, 이런 스포츠 관람할 때 자리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회식 등에 거의 빠지지 않고 치킨은 1차로 먹어도 맛있고 2차, 3차로 가볍게 먹을 때도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도 쉽고 맛도 있고 가격도 싸고, 회식 비용으로 치면 가격이 좀 저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빠지는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치킨 소비량은 더 늘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요 대한민국에서 생겨난 치킨 맥주 문화, 치맥 문화가 한국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뭐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좀 보면 한강변에 가서 돗자리 깔면 어떻죠? 다들 치킨에 맥주 하나씩은 먹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 요 배달앱 서비스가 일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돗자리를 깔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배달을 하면,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먹기도 쉽고 시키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어디든지 오는 이런 서비스와 아주 결합된 이 밸런스가 잘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비하기 좋다. 더구나 음식에 관해서는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닭고기 소비량은 늘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요 매출과 가맹점수의 추이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전체 치킨 전문점주 프랜차이즈 비중이 7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게 이제 가맹점 수인데, 가맹점 수가 25,000개에서 거의 3만 개에 육박합니다. 29,000개. 거의 3만 개에 육박하고, 매출도 4조에서 4년 사이에 7조나 됩니다. 3조나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치킨 장사를 하려고 한다 하면 무조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된다. 프랜차이즈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30%, 나머지 30%에 포함이 되면 사실 장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좀 반증할 수도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치킨 업계에서 프랜차이즈가 갖는 위력은 정말 크다, 대단하다 하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또 맛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개인 자영업으로만 치킨 업계에서 살아남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치킨 업종 하면 가맹점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종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살펴보니까 오히려 치킨 업종은 가맹점수가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한식 1위였습니다. 39.8%. 뭐 이건 그렇다 칠게요. 음식이니까 치킨은 왜 다른 음식이에요? 한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 포괄적입니다. 국찌개, 뭐 생선구이, 뭐 불고기부터 해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빔밥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높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종목만 나타내는 걸로는 뭐가 있냐? 당연히 커피가 있겠죠. 커피는 30%. 요 한식 다음에 커피가 이제 가맹점수가 가장 많았고요. 치킨은 오히려 피자랑
거의 비슷했는데 피자가 더 많았네요. 저는 이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물론 치킨 하면 피자가 따라오긴 하는데 피자가 조금 더 적을 줄 알았거든요. 치킨 공화국이다라고 해서 치킨이 좀 더 가맹 수가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피자가 1% 정도 가맹 수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킨과 피자의 물가지수는 어떤가 서로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자, 라이벌이죠. 치킨과 피자는. 우리가 요 치킨과 피자의 이제 물가지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치킨과 피자의 가격에 대한 물가지수를 살펴본 겁니다. 요 물가지수가 그럼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어떤 기준값, 지금 기준값은 15년이죠. 어떤 기준값을 100으로 놓고 그 기준값 대비해서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지표를 나타낸 겁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는 15년도부터 쭉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01.62%까지 뿐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치킨 가격 같은 경우에는 4년 사이에 무려 107.59, 100 기준으로 했을 때 7.5,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뭐 7.6%까지 올랐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에 이제 배달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할인 행사 비용 같은 거 제외하고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한 건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라이벌, 오히려 가맹점수가 더 많았던 피자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킨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꼭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오른 건 아니다. 분명히 브랜드들의 피치 못하는 사정과 이유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또 폭리를 취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추측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프랜차이즈 하는데 치킨의 프랜차이즈들, 즉 빅3 브랜드들이 있죠.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어떤가 알아보자 했더니 요 빅3, BHC, 교촌, BBQ 요거 빅3가 3개가 있습니다. 네. BBQ, 교촌, BHC. 치킨 사업이 어렵다면서 자영업 어렵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영업이익률은 늘어난다? 보시죠. 매출은 BHC 같은 경우에 21년도에서 22년도 한 해만 놓고 보면 4,700억에서 5,000억까지 올랐고요. 교촌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4,935억에서 89억 오르긴 올랐어요. 뭐 1% 정도. BBQ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3,600억에서 4,100억, 약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 빅3 브랜드들은 매출은 무조건 올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24년까지만 하고 놓고 보더라도 떨어진 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21년과 대비해서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어떠냐? BHC, 교촌, BBQ 봤을 때 다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리고 교촌 같은 경우에는 매우 떨어졌죠. 한 해 사이에. 오히려 BBQ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마저도요. 영업이익률은 어떠냐 봤을 때 뭐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3가지 요소를 다 놓고 보면 성장세에 있다. 특히 BBQ는 다 성장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 브랜드들의 인지도도 뭐 느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출이 늘다 보면 본사는 매출이 오르지만 여기에 제반되는 가격들, 가격 상승들은 누가 다 부담을 하냐 놓고 보면 결국 가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가맹주가 그런 비용들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전가하게 되냐 봤더니 치킨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스타 마케팅일 겁니다. 뭐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치킨 같은 경우에는 더 스타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때는 2000년도 초반에는 필수 코스였어요. 연예인이다. 근데 좀 성공한 연예인이다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치킨 광고를 찍는다라고 할 정도로 치킨 광고는 연예인의 어떤 통과 의뢰 같은 스타 연예인이다 싶으면 통과 의뢰와 같은 그런
하나의 기준도 되기도 할 만큼 치킨 광고는 정말 연예인들의 싸움터이기도 했습니다. 브랜드들의 연예인 마케팅 싸움터였죠. 자, 그럼 23년 기준으로 보면 브랜드별 본사들은 이렇게 과열된 치킨 업계 시장에서 필수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BH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데 영업이익률이 스타 마케팅 하고 나서 22%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지현 씨였는데 지금 뭐 환정민 씨랑 신유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5,356억 23년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이 1,203억. 아까 앞서서 말한 것보다 훨씬 늘었네요. 24년 기준으로 하니까. 네. 그리고 BBQ도 14% 성장. 타 6%. 요 빅3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빅3 말고도 치고 올라오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노랑통닭이라든지 뭐 프라닭도 있고요. 60개 치킨, 굽네 치킨 다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브랜드들이었죠. 60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프라닭 같은 경우에는 뭐 고윤정 씨라는 배우를 쓰면서 6%가 더 올랐네요. 참 제가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치킨이긴 합니다. 다 맛있죠. 어쨌든 간에 요렇게 스타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러면 이런 비용, 스타 마케팅이라는 이 비용은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정말 몇십억까지 들이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결국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가격을, 정가한 가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결국 치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요거는 피할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연예인으로 승부를 본다. 그러면 이 비용은 치킨 가격에 녹인다. 치킨 가격에 녹이면 결국 치킨 가격을 부담하는 거는 소비자하고 아마 가맹주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가맹주랑 소비자의 몫이죠. 저는 이제는 좀 광고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치킨 맛을 다 아니까 광고를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치킨 가격을 대신 안 올리고 스타 마케팅을 좀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시켜 먹을 수 있는 소비자에게 맡기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녹아들기 때문에 치킨 가격의 상승은 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다 보니 치킨 업계는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되죠? 이게 민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치킨은 예전부터 서민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킨값이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인플레이션 기사거리로 쓰기 쉽죠. 치킨 가격과 함께 인플레이션 기사로 쓴 게 또 뭐 있죠? 짜장면 값이 있을 겁니다. 치킨, 짜장면, 서민 음식들, 그리고 뭐 술, 담배 거리가 있겠죠. 서민을 대표하는 무언가 대표 주자의 아이콘들이 있죠. 정해져 있죠. 술, 담배, 뭐 피자, 치킨, 뭐 떡볶이 가격, 짜장면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기사 하면 가장 이제 먼저 서두에 쓰이는 그런 소재인데, 그만큼 서민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치킨 브랜드들의 본사들은 결정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찬반 토론을 막 진행하게 돼요. 각자 막 댓글로 또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찬반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여론몰이가 좀 되는 거죠. 결국 프랜차이즈들 본사들은 이제 눈치만 보다가 기존 제품을 일단 가격 올리긴 좀 그래. 그러면 냅두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드 치킨인데 프라이드 뭐뭐 치킨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프라이드 치킨을 없애는 거죠. 단종 처리를 하면서 마치 그 신제품만 이제 나중에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린다. 혹은 일시적으로 할인을 완상 때리고 여론이 조용해지면 다시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기도 하죠. 이런 방법이 이제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요 치킨값은 결론은 치킨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이라는 것은 경제와 떼놓을 수 없고 서민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경제 주체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치킨 가격은 뭐 왜 안 내려가냐 아니면 왜 자꾸 올리기만 하냐 그런데 앞서 말한 것들 뭐 물가도 물가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서민들의 욕구적인 측면도 있고요. 뭐 모든 걸 종합해 봐도 치킨값을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이팅 정서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응답자는 한 1000명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치킨 먹는 이런 만족도 정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치킨 가격은 비싸냐 뭐 저렴하냐 딱 알맞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71.6%가 비싼 편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 치킨을 주 몇 회 시켜 먹냐 했더니 주 1회 이하가 74%였습니다. 그러면 뭘로 시켜 먹냐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반 이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이유가 이 설문조사에 이유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치킨 업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랑 치킨 업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존합니다. 요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치킨값은 비싼데 주 1회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뭘로 시켜 먹냐? 배달 앱으로 시켜 먹는다. 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치킨 정서라고 대표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달 음식 온라인 주문액의 규모는 어떨까 봤더니 우리가 가장 이 배달 앱을 많이 쓰던 때가 언제죠? 아마 코로나19, 코비드19가 발생한 이후부터 쭉 수직 상승을 했다라고 하죠. 그때는 밖에 나가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일도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당연해졌었고 음식과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음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무조건 배달 앱을 통해서 집에서 시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달 앱이 이제 크게 발전한 계기가 그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19년도, 20년도에 그때 코비드가 발생을 해서 쭉 이용자 수가 주문권이 확 늘었죠. 그래서 17조였던 게 26조까지 계속 26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문액이.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정말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생긴 건데 그래도 참 큰 수혜자였는데 이렇게 수혜자가 플랫폼 회사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더불어서 같은 수혜를 받은 게 음식 업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그럼 물론 아까 같은 한식같이 이런 것도 많이 시켜 먹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배달로 가장 손쉽게 맛있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뭐죠? 또 치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배달 음식의 온라인 플랫폼 배달 플랫폼 안에서 치킨 주문 점유율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치킨이라는 음식이 갖는 어떤 상징성은 저는 이미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한다, 아니다, 지금은 기회다라고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치킨집 창업과 폐업은 뭐 당연히 창업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순서인데 추세만 놓고 보기 위해서 제가 14년부터 18년도까지가 가장 급변동하던 시기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4년부터 17년까지가 창업자 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헷갈렸네요. 창업자 수가 급감했죠. 네. 급감하고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폐업자 수가 이제 14년부터 17년도까지 쭉 늘었습니다. 수직 상승은 아닌데 적지 않게 늘었고요. 그 감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떡락하듯이 떡락했습니다. 9,700개에서
무려 한 2, 3년 사이에 5,900개, 약 6,000개라고 해도 한 3,700개, 3,800개의 이제 가게들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폐업자 수를 보면 못 덤비겠고, 근데 창업자 수를 보니까 이제 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치킨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건 18년도까지라서 5년은 지금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창업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해요. 폐업자 수도 뭐 수직 낙하로 한 건 아니지만 살짝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어쨌든 추이는 하락이고, 어쨌든 창업의 추이도 약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물론 폐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폐업한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그런데 요 수는 분명히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치킨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폐업자 가게 수를 조금 확인해보고 덤빌 필요는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치킨집이 과열된 시장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결론을 치킨값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치킨값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배달비가 계속 들 거고, 배달비는 계속 오르기 마련이죠. 배달비가 왜 오를 수밖에 없냐,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가 일단 올라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기름값이 오를 겁니다. 오토바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 거고, 오토바이 가격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씩 이제 치킨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배달비가 오르게 되는 건데, 결국 치킨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나중에는 어쩌면 치킨 한 마리에 10만원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귀족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치킨을 빼놓고 못 산다고 했죠. 계속 오른다고 해서 안 먹을까요? 우리 소주 가격 올라도 먹죠. 그리고 건강에 나쁜데도 먹어요. 마십니다. 담배 뭐 1200원, 1300원 하다가 무려 한 4배 올랐나요? 5000원까지 하죠? 그런다고 안 피나요? 핍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대한민국 치킨 하면 저는 요 90년대가 좀 떠오르거든요. 90년대 보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페리카나 치킨에 들려서 한 마리를 사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옛 추억과 맛이 좀 생각나는데, 치킨을 감성하면 그런 배경을 좀 갖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에서 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치킨 가격도 오를 거고 치킨업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영업을 좀 준비한다, 치킨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준비해서 하시면 뭐 망하지는 않을 거다. 뭐 대박까지는 모르겠는데 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치열할 거예요. 정말 내 한 칸 건너 한 칸, 한 동네 건너 한 동네 식으로 치킨집이 한두 개씩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겨야겠죠. 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치킨은 맛있고 치킨은 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좀 아쉽지만 또 떨어질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런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치킨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에서 치킨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치킨은 곧 대한민국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오늘 치킨으로 알아본 요 대한민국의 사례를 좀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